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위협적이지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가스 폭발 사고. 각종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킵니다. 또 하나의 폭발이 연이은 폭발들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아찔한 상황이 되는 가스 폭발. 지금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23일 대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가스 연쇄 폭발 사고. 자정이 된 시간 LP가스 배달 사무실로 알려진 곳에서 갑자기 시작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연달아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겨우 폭발은 잠재웠지만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물론 인근의 건물 수십 채까지 잇따른 폭발 때문에 폭격을 맞은 듯 했는데요. 총 5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막막한 상태. 더구나 15명의 사상자까지 일어났습니다. 특히 두 경찰관은 블랙박스 속 마지막 모습만을 남긴 채 순직,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네. 순찰 나간 지 불과 10분 만에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와 두 경찰의 희생.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 판매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업체 직원이 가스통을 옮기는 게 영상에 찍혔습니다. 폭발 3분 전까지 2시간 넘게 가스를 나눠 담는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50kg 용기에 담긴 가스를 20kg 용기에 70%만 담는 행동이 사고를 부른 거죠. 평소에 그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충전을 해왔습니다. 큰 피해를 만든 대구 가스 폭발 사고. 블랙박스를 통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과 사고의 원인을 알아냈는데요. 현재 경찰은 보다 직접적인 점화 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야심한 시각 CCTV 속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있는 힘껏 커다란 돌을 들어 내던지더니 갑자기 이곳저곳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만취한 상태라는 이 남성,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파라솔을 들어 화풀이를 하듯 계속 난동을 부립니다. 그가 습격한 곳은 바로 충주의 한 노인 급식소. 무차별한 습격에 건물 유리는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실내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한 남성의 만행에 평화롭기만 했던 노인 급식소는 전쟁터처럼 변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점심 한 끼를 무료로 해결하던 100명의 노인들은 갑작스런 습격에 한동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식사만 하시는 공간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쉼터나 같은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충격이 어르신들도 많이 크신 거죠.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제 모습을 되찾은 노인 급식소. 이전처럼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 갖고 가셨잖아. 다시는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가만히 있는 차를 무슨 죄일까요? 있는 힘껏 차를 발로 내려찍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쓰레기도 대방출. 아니 몰래 버리시면 어떡하나요? 살포시 놓아두기까지 합니다. 상상 초월 주차 테러 공개합니다. 사건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주차장에서 발생한다. 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손에는 뭔가를 담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데요. 무엇을 꺼낼까요? 그가 꺼낸 것은 바로 스프레이? 마치 그래피티 예술가가 된 듯 한참을 뿌려댑니다. 저기요, 지금 블랙박스 다 지키고 있거든요. 남의 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껏 칠했는지 유유히 사라지는 이 남성.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전화를 받은 게 차에 라카칠을 누가 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칠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진만큼 그렇게 칠해놓은 거거든요. 견적이 한 6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모를 묻지마 테러. 범인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빨리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새벽에도 깜짝 놀랄 만한 자동차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차 위로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소변까지. 아니 왜 그러시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볼일을 보는 신기한 재주까지 선보입니다. 이 차에 불만이 많은 걸까요? 이 사건의 범인 역시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 외제차에 가지는 심각한 테러.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창고의 CCTV 영상. 트럭에 가득 쌓여있는 건 다름 아닌 수백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교도소 동기로 만난 세 사람이 방금 전에 빈 공장에서 훔쳐온 것들입니다. 괴산과 평택, 안성 등지를 떠돌며 범행을 저지르고 새로운 곳을 찾다 결국 검거. 누가 문을 막 덜컹덜컹 막 뜯으려고 하길래 경찰을 불렀는데 그걸 보고 그냥 도망가고. 훔친 작물을 관리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 CCTV까지 설치하며 도난을 예방,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공장 밖 외진 곳에 설치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변압기 구리선만을 노렸는데요. 총 32회에 걸쳐 2억 1천만 원 상당의 절도,
전선을 되팔기 위해 피복을 벗기기까지 하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구리전선은 키로당 약 5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이고 피해를 입어도 그 사업자가 피해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오산의 한 휴대폰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 한 남성이 가게 밖에서 한참을 서성댑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건지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일단 가게 안에 들어서더니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는데요. 휴대폰을 훔치는 손길, 순식간에 휴대폰 20여 대와 현금 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들하고 유리창 닫혀놓고 답답하죠. 그냥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밖에 없죠. 경비업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 종료. 휴대폰 가게 밖에서와 안에서가 너무나 다른 범인. 40초 만에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도로변에 있는 그 매장인데요. 바로 이제 휴대폰만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여 대 정도 틀린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새마을금고로 들어온 특이한 행색의 한 사람. 우산을 펴고 온몸을 굽히며 최대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인데요. 다름 아닌 7,700만 원을 훔친 새마을금고 더리범. CCTV를 피하려는 그의 몸짓은 돈을 훔치고 밖에 나와서도 계속됩니다. 이런 행동보다 더 놀라운 사실, 바로 보안업체 직원이라는 점. 네, 추수전을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로 투입된 지는 3개월 지났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새마을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출입문 열쇠까지 복제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왕복 7차선의 도로를 황급하게 건너는 한 남성. 이를 목격한 차량이 급히 방향을 돌려 이 남성을 추격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긴 추격전은 계속되는데요. 그리고 막다른 골목. 쫓기던 남자는 담을 넘고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뭐야 경사. 하고 뒤를 보니까 경찰관이 정복 입은 경찰관이 따라오더라고요. 아 도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불법 유턴을 해서 따라가게 된 거죠, 골목을. 지난 9월 8일 수원에서 벌어진 100여 미터나 지속된 추격전은 빈집 탈의범과 휴가 중이던 경찰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거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힌 영상으로 크게 화제가 됐었죠. 한편 블랙박스 영상은 추격전을 찍기도 하지만 도로 위 사고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 트럭과 관련된 사고는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차체가 크다 보니 특히 능숙한 운전 실력과 안전운전이 필수인 트럭. 최근 부사일생으로 아찔한 순간을 모면한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지난 10월 3일 강릉, 보트를 실은 한 대 트럭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체가 기우뚱하더니 높이 지한 구조물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트럭뿐 아니라 옆 차선까지 피해 발생.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철로를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24톤의 높이 지한 구조물. 거대한 구조물이 트럭에 달린 크레인과 부딪힌 겁니다. 크레인으로 정면 충격하면서 반으로 부러지면서 반대편 차선 차를 한 대를 누르고 떨어지면서 누르고. 원래는 크레인을 차량 뒤로 둬야 하지만 뒤쪽에 보트 때문에 크레인을 앞으로 두고 달린 트럭. 크레인이 구조물보다 높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두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파손된 차량의 상태에 비해 구조물이 운전자 적을 피해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조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차가 뒤집힐까 봐 빨리 지나야지 하는 순간에 그냥 쾅 하고 같이 부딪혀버렸어요. 아니면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갔으면 그냥 지붕에 떨어질 가치런 사건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수칙을 지키는 거겠죠.